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거질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이번도 동시다발로 똑같이 작업들을 하네요. 아이리스가. 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 브루토스 너마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제는 시장순댓국. 예, 그 저를 매장한다고 한 사람이, 예, 가스검친원 가스공사, 그 사람이 얼마나 심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게 그 공사라든지 공단은 다 기존노조 조폭이 장악했습니다. 그쪽도 아마 99% 장악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인은 가서 갑질하려고, 아마 가면 된팡 싸울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뭐 가는데요. 그럴 바엔 차라리 공무직이 나아요. 계약직 공무원이. 최소한 여기 공무원 사이에는 엘리트들이 많아갖고 중간에서 정치적 중립 지키면서 정의사회 구현하는 그런 경찰님들, 이런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동사무소에서 90% 이상이 움직여도 그 남은 10%, 오히려 더 많아요. 의사 같은 경우는 병원 같은 데는 99%가 그 기종노조 조폭인데 1%의 의사님들이 저를 막아줘서 생존해 갖고 있는데, 공무원은 10%나 있습니다. 그 10%가 움직여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아직도 근무하고 있고 3연속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 이런 게 되냐면 그 10%가 옛날에는 그 현군, 성군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오연제 시대에서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한나라 때도
오연제 뭐 이러고, 청나라도 그랬죠. 그런 식으로 명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엘리자베스 1세처럼 항상 자기가 서출이라고, 자기는 정통이 아니라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사로잡히지만 항상 그렇게 백성들을 돌보려고, 백성들한테 기부하고, 항상 민심이 천심이다. 그 말이 나온 게 한나라 시절이잖아요. 그거를 잘 실천하는 게 옥년중앙교회의 어떤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다윗처럼 흔들리고 그런 세습정권, 그런 나치당 이런 애들한테 유혹에 가서 그 서울가리대 신복들 마냥 그렇게 아이리스 발언을 해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서 자기는 한 푼이라도, 심지어는 점심값이라도, 식사 대접이라도 아껴서 그렇게 불우이웃 돕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개척 1세대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3대 가면 어떻게? 지가 신이야. TK 자식. 그래서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가스검침원 그 사람이고, 아마 그 사람도 목사 친척일 거예요. 그러니 오자마자 그렇게 자기 교회 자랑하면서 예장통합 세습이라면서 이러고 세습정권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3대도 못 가서 재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안 망한 오연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오래된 영같이 밑바닥, 그런 최고 서민들, 최하층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든 편의를 줄까 하고, 그 사람들이 부자 만들 수 있게 가축을 만들면 그거는 포퓰리즘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고요. 부자를 만들까, 그런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 주고 이러면서 도량형이라든지 이런 거 개척한 진시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순간에 큰 영토를 얻고 부국강병했어요. 근데 그 사람 리더가 무너지면 그렇게 잘해도 한순간에 무너지죠. 무능한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때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안전교육 받을 때 안전공단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가 99%가 중요하다고.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더를 보면서 나라를 해석하고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망상한 자 취급한다 해도 예언하면 무조건 망상한 자라고 그래요. 특히 목사들을 다 망상한 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 자체가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걸 또 예언하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각박한 시대가 현대사입니다. 그럴수록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영적인 배우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영적인 배우자가 있을까 하고, 교회는 한 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제가 뭐 손오공처럼 분신술해서 여러 군데 다닐 수도 없고 라포 형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리더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옥년중앙교회로 다시 가기로 했고, 그리고 정교회 같은 경우는 얘기했잖아요. 자꾸 시기 질투해가지고 싸움질 붙이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안 좋은 거라고. 그런데도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떠납니다. 그게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불안장애라고 그랬죠. 자기 불안하니까 자꾸 경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해갖고 뭐 헌금이든 더 내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데가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가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재정이 많으면 정치에 간섭해서 권력 중독이 돼버리고. 딱 중간이 좋은 거예요. 하여튼 오늘 제목이 영적인 배우자가 주는 상처, 곧 권면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강박성 인격장애, 독재자 원수는 하해를 하더라도 뒤에서 호박씩 가는 배신한다. 잠언 27장 6절. 왜 예장통합 연세대 같은 경우가 뒤에서 호박씩 간다 그 말이 나온 게, 그쪽은 옛날부터 세습 말이 많았어요. 지금도 시끄럽지만 아예 그냥 세습을 보장을 해줬잖아요, 법으로. 그걸 바꿀 수도 없어요. 너무 세습교회, 명성교회도 뭐
예? 그 영락교회든 너무 커버려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교단 자체가 무너지고 있잖아. 예. 그러다가 제2의 백두혈통을 찬양하는 그런 애들이 나오죠. 예, 개의 뒷배들이 귀족노조 조폭들이고. 그래서 저는 귀족노조 조폭을 거의 반평생 이상을 걔네를 깐다고, 걔네 원조가 의료 쪽이니까 그쪽에서 열심히 까고 앉아 있으니까 안 되겠네, 죽여야겠네 하고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리고 확인사살까지 해버린 거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더 쓰시겠다, 사명이 있다는 식으로 강감찬 장군 마냥 이제는 옛날처럼 공무원을 가서 거기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또 싸워라, 그런 마음 주시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봐봐요. 90% 공무원들이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내보내기에도 저는 뻔뻔하게 갑니다. 야, 이제는 조폭 1하고 조폭 2가 완전히 협공을 하겠구나. 아,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어제 또 이제 괜찮았거든요. 근데 또 오자마자 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이가 그런데도 중간에 깨가지고 제이한테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뭐 이런 거 있어요. 영구임대. 그거 좀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게을러갖고. 그러면서 옆에서 누가 소곤소곤 하면 그거에 유혹에 넘어가갖고 행복주택 가겠다고. 그 정도로 기가 짧고 공부 진짜 안 합니다. 게을러가지고. 그런 애를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또 헛소리 해야 되니까 내가 관리비를 조사해가지고 걔한테 문자도 보내고 이따 또 그림으로 설명해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더라고요. 저희 집이 옛날에 소만 아파트라고 그 행신동에 있었어요. 거기가 지역 난방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도 온수로 샤워들 하잖아요. 저는 욕조 목욕을 좋아해서 물에 그거 담가놓고 하니까 그 시절이 제가 20대고 월급이 40만 원 하는데 관리비가 매달 한 사람 월급인 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가스는 그 정도 안 나오잖아요. 샤워하는 거는. 근데 지역 난방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 인천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것도 지역 난방 안 하는 가스 보일러로. 그 고양시든 이런 데는 다 지역 난방입니다. 그러니 그 정도 돈이 나와요. 지금도 물가 올라서 그거보다 더 나올 거예요. 옛날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이 보고 정신탈이라고 또 관리비를 제가 그 하는 거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지가 공부 안 하는 거 보고서. 그러면서 서로 간에 영적인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권면해주고, 옥년 중앙교회 어떤 목사한테 권면해주듯이. 지금 뒷배가 나치당 순혈주의다. 그쪽에 가입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왜 말년에 정치하려고 하냐. 돈도 없으면서. 정치하려면 최소한 바이러스 백신 회사, 그 컴퓨터 그 정도의 자본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처럼. 그렇습니다. 하여튼 영어로는 운두, 이게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 간호조무사 고려대병원 다닐 때 맨날 그래. 운두하고 영어로 얘기를 해요. 피해 간호사 주무사 할 때. 운두 프롬 어 프렌드 can be trust. 지금도 하도 이 기종노조 조폭이 심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위험급이 대학병원급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섬에 거기 의원 갔는데, 아니 건물이 빌딩 하나 전체야. 한 10층을 다 쓰고 있어. 그러면 거의 종합병원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간호조무사를 채용한 거예요. 간호사 채용 안 합니다. 왜냐면 99%가 간호사들은 기종노조 조폭이니까. 그리고 툭하면 파업하니까. 근데 조무사들은 저같이 석박사 출신들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변화에 능통해가지고 부서 이전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미쳤어요? 안 미쳤죠? 그러니까 강박성 인격장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의사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형 병원들이 의원 간판 해놓고서 그냥 간호조무사는, 지금도 피해 간호조무사는 그런 대형 병원급 위원회 많이 갑니다.
예, 저도 연락 엄청 왔어요. 실장으로도 왔었어요. 예, PA 실장, 수술 실장. 저보고 하래요. 예, 월급은 똑같아. 대신 감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사고 나면은 제가 책임지고 꼭 뽑고 또 나가야죠. 저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예? 대학병원급 다니면서 예, 제가 그런 타이틀 차고 있으니까 그 타이틀이 뭔데요? 뭔가 일어나면 제가 장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고 그 귀족노조 조폭들이 모함을 해요. 그러면 저는 안 했는데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님들은 제 말 듣죠. 그러면은 수사를 해요. 일단 저를 내보내. 예, 내보내야지 책임 치고만 거. 그러고서 나중에 걔네들 일망소땅해요. 그쪽에 있던 간호실 실장이든 간호사들 다 잘라버려. 그런 식으로 저는 예, 의료 분야에 있을 때도 감사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가면은 소문이 퍼져요. 예, 그 PA 실장 온다고 이러면서 대표적인 게 시화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다 내가 감별해가지고 했고 나왔죠. 아마 그 병원은 그런데 하도 조직이 엄청나게 그 기종노조 조폭이 장악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망했다 뭐 이런 소리 기종노조 조폭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린 게 제가 또 요양병원 간 적 있거든요. 거기 계신 분이 그 시화병원 의사님이더라고요. 저는 얼굴은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알아요. 웃으면서 너 시화병원에 있었지? 네 그랬더니 야 너 그때 나 몰라? 뭐 이래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 그때 PA 실장 막 이랬잖아 뭐 이러면서 아니 저 오래 안 있었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다 기억한대요. 그러더니 그분이 아주 저 중용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환자 이송하다가 예, 종아리 근육이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뒀는데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 어디 가든 라인사입니다. 그래갖고 예,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중대재해법이 있어가지고 민간기업에는 채용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시한부 인생 같잖아요. 예, 지금도 막 혈뇨가 나오고 막 3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그 화상상처 입은 그 신장이 터지고 피부 이식도 이게 제가 관리를 잘해서 그러지 이것도 화상상처거든요. 그래서 잘못돼서 그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때에 그 처방을 안 하면은 전립선이든 다 퍼져가지고 예, 폐혈증으로 저 세상 가요. 그게 화상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잘하니까 예, 저를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괜히 받아놨다가 순식간에 폐혈증은 퍼지거든요. 몇 분 내로. 예. 그래서 괴사가 무서운 거예요. 폐혈증이. 그래서 제가 계속 항체를 늘린다고 영양제를 오늘도 먹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 운두 그런 상처입니다. 예, 이걸 얘기하니까 간호조무사 근무할 때 생각나네. 예, PA 실장으로. 하여튼 저 PA 실장 많이 하라고 그랬었어요. 아, 그 소문은 했었어요. 소문은. 예, 아예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저를 받아놔요. 그럼 저는 실장이 늘 오는 애죠. 그러니 기존에 있던 기종노조 조폭들이 덜덜 떠지. 그리고 와보니까 역시나 실장이야. 그리고 기종노조 조폭 감사하고 있어. 예, 송민병원 때도 그랬어요. 예, 그래갖고 삶이 그래요. 삶이. 그러더니 역시나 그때도 항상 가면 감사. 그리고 감사 끝나면 제가 나갑니다. 예, 박수 칠 때 떠나요. 예, 그러고서 다 해결해주고 나가. 잡아도 나갑니다. 그게 골든보이라고 일본 만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사니까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임용환 박사님이 돌려서 얘기하나 봐. 절 관우 같대. 예, 그런 식으로. 관우가 예수님처럼 일찍 단명해서 그랬지. 예, 옛날 고대 왕조들 보면은 예, 대부분 배신의 역사였다고. 그래서 면종복대라고. 심지어는 외척이 국왕을 죽인 다음에 자기네들 외척 세력이 먹은 그런 역사도 많거든요.
그런데 관우 하나만 지략도 좋아, 무력도 좋아, 정치도 잘해. 그런 애가 그렇게 한 살이는 없대요. 그러니 옛날에 그 청나라도 그렇고 왜 삼국지를 그렇게 하고 관우 그런 신당이 막 생기고 사당이 생기고 그랬던 게, 관우는 거의 뭐 미카엘 천사 같은 오래된 형처럼 욕심이 없어. 제비꼽처럼 겸손하고 겸허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해가지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우가 유비를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일을 그런 식으로 해준다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도 서포트 해주는데 본인이 뭐 능력이 그 정도니까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항상 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량산에 그 전우치 전설처럼 세계적인 교회 만들고 싶다고. 막 몇만 교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청량산에 세계적인 교회가 생긴다고. 개신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꿈 보고 살아요. 꿈과 희망으로. 하여튼 그래갖고 from a friend, 친구죠. can, 이것도 조동사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에 뭐 있어요? do가 있죠. 또 can도 있고. 많이 쓰는 게 do랑 can이에요. 근데 대부분 do를 쓰죠. be trusted, but, 그러나 an enemy, 적이죠. multiply kiss,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한다. 그걸 사자성어로 면정복배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배신할 마음. 뒤로 박씩 간다고 그래요. 왜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가기대 다닐 때도 연세대 애들 보고 예정통화, 저것들은 뒤로 박씩 가 막 이러고, 특한 배신이야. 그게 세습 때문에 그래. 세습 정권. 그 시절에도 세습한다고 해가지고 오죽하면 세습법을 만들어도 유명무실이 돼버렸잖아. 걔네들이 신사참배한 죄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공교회인 예장합동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삭들 공교회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는 비빔밥. 그래서 교리가 없어. 한마디로 비교하자면은 서울과기대로 말하면 옛날에 서울 산업대 같은 거예요. 연구를 못해. 그러니 인재가 없죠.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뭔가 좀 그런 데서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대한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와야지 그 교단도 같이 크거든요. 영향력이 가니까. 그렇지 못하면은 한없이 무너져요. 리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국제 패션 디자인 학교도 앙드레 김이라는 영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고서 들어갔더니 하필 저 세상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누워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영적인 리더가 교단에 서 있어야지 그 교회가 커집니다. 하여튼 면정복배의 역사적 사례. 첫째,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 바렌도주 사건인데, 혁명군의 감시하에 헌법을 승인하며 입헌군주제를 따르는 척했으나 절대 왕정인데, 세습인데, 입헌군주제는 한마디로 일본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군부가 먹어갖고 군국주의이고, 걔네들이 지금도 집단 관리 체제, 중국처럼 하면서 그 군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걸 잘 아니까 미국 메가더 장군이 아예 걔네 군부를 없애버리고 자위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전이든 이런 걸로 하니까 하나하나 옛날에 그런 망령들, 군부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체제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무서운 나라가 중국도 아니에요. 일본입니다. 그런데 하도 말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병권을 쥐고 있고 그러다가 또 제2차 대전에 대동아전쟁처럼 또 군부들이 또 집단 관리 체제 하면서 또 그렇게 육군 애들이 갑자기 천황말도 안 듣고 만주 정벌하고 이러다가 해군 애들이 하와이 정벌한다 에다가 개패나는 그런 무능한 그런 세습 정권 군부 독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방심하지 말고 발본색원 하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그런 세습 정권이 그 야쿠자도 세습들 하거든요. 그래서 귀족회의에서 성공의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1인 증인으로 해가지고 저 이렇게 당했어요. 저 얘네들 야쿠자들한테 이렇게 당했어요. 범죄 당했어요. 저 피해자예요. 이러면서 증언했더니 그 뒤로 야쿠자 소탕했다고. 그런데도 또 군부 애들도 독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럼 군부는 왜 그렇게 독재하려고 할까요? 체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관료제 때문에 그래요. 관료제는 뭐예요? 가장 기본이 뭐라 했어요? 생존이라고 그랬죠.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그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러니 자리가 적어. 그러면 거기에 자리 어떻게든 들어가야지 생존하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고, 성경 말씀대로 안 하는 거고. 그런 피라미드 그렇게 해서 정점에 쓴 애는 권력을 모든 걸 갖고서 자기 말이 모든 게 법이다. 짐의 말이 법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사법제대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사법제도만 또 없애서 그런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33인의 대법관 세워놓고서 그냥 국정을 농단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재현되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혁명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풍군주제를 따르는 척하는 거예요. 절대왕정 꿀 빨았는데 내가 그 예장 통합 세습교회처럼 임명권도 있고, 임명권 있어가지고 여기 여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체인점인가봐. 그런 예장 통합 세습교회예요. 그러니 자기가 권리금 낸 것도 자기 돈이 아닌 거죠. 따지고 보면 교회 돈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지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자기는 잘랐어. 근데 위에 목사 친척이기 때문에 목사가 보냈어. 이러면서 그 교회에 얘기하면서 잘난 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밥맛 떨어져서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간다고 문자하니까 여사장님이 안에서 요리하다가 문자 봤나봐. 아주 그냥 와가지고 아유 고맹나사이 이러시고 시마스 이런 식으로 일본인처럼 무릎 꿇듯이 하면서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뭐 한 번은 용서하지 근데 다음은 용서 안 해 이러면서 오늘은 또 가서 밥을 먹겠죠. 갔는데 또 그 재수없는 여자가 있으면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 교회도 잘 나가잖아요. 툭하면 교리전 하다가 그래 놓고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엄마가 나 아이스크림 준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5살 여아처럼 여행 가방하고 인형 막 들고 오면서 엄마 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엄마가 아이스크림 준 거죠? 뭐 이러면서 씩 하고 웃죠. 너 눈치도 빠르네. 그 동사무소에 전체에 다 돌렸는데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러면서 돌려서 얘기하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따르는 척만 하고 속으로는 반혁명 세력과 내통하며 얘네들이 순여주의 나치당 세습 정권인 애들이에요. 내통하며 외국으로 탈출할 권력을 되찾아야 했다. 지금도 보세요. 이상한 나라의 공산당 총수도 독재하고 싶어갖고 그 이란 하메네이 얘네한테 딱 붙어가지고 미국이 지금 사법권을 해서 약자 보호한다고 전쟁 중인데
거기에 뭐를 준다고 그래요? 지원금을 준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테러 국가한테 지원금 주면요, 똑같이 테러국으로 해서 미국이 북한처럼 경제 봉쇄하면 우리는 평생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난과 전쟁은 안 하는데도 가난해가지고 장마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가서 어머니가 막 팔고서 화폐 가치는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똥값이 되니까 바로바로 그냥 달러 상한테 가서 환전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폭 2 보고도 달러로 환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상금, 교통사고 보상금이 아직도 안 나오지만 빨리 나오면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달러로 바꿔놔야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장기전 될 거라고. 왜냐? 지네들 세습 독재 하려는데 자기 우방국이 하나하나 없어져 봐. 그것도 석유야. 지금 석유의 양대 산맥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무너졌어. 남은 게 이란이야. 이란마저도 무너지면 자기네들 세습 정권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 6사국도 그렇고 이상한 나라도 그렇고 그 북한 세습 정권한테 그렇게 비밀리에 그렇게 자금을 주듯이 비밀리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럼 미국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 안 되겠네. 이란 다음엔 누구겠어요. 원래는 6사국 바로 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겠네. 그 공산당 총수의 일가족을 몰살시켜야겠네. 이러면서 갑자기 그 자유당 당대표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경제봉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를 받는 거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프로이센의 나폴레옹 굴복과 배신인데 얘네 아우 슈테트 전투했대요. 그리고 나폴레옹 유명하잖아요. 얘가 완전히 다윗의 복사판 마냥 평화이론 마냥 그렇게 유부녀가 좋아가지고 유부녀가 남편도 있는데도 최전방에다 보내가지고 죽이고. 아니 나는 지금 예장통합 세습정권에 그런 바지사장하는 바지사장한다는 거는 지금 여사장님도 목사 딸인 거예요. 얘기는 안 해도 거기에 뭐 내가 경찰 좋아한다고 경찰 집안이라고 무인도에서 경감으로 그렇게 은퇴하신 분도 있다고 하면서 막 내가 달아오르나 봐. 결혼하고 싶은가 봐. 막 나랑 너무 하고 싶은가 봐. 완전히 기독교 장로의 그 목사 딸하고 똑같이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텔레그램 보고 있다고 올리자마자 방송도 한 것도 아니에요. 텔레그램 올리자마자 바로 요리하다 뛰어와가지고 아유 잘 지내세요. 죄송해요. 제가 못 챙겨줘서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양자 잘 계세요? 학교 어디 다녀요? 폴리텍이요? 뭐 이러면 지금 대기업 갔어요? 뭐 이러면서 전기공사 기사 필기 붙었어요. 이제 실기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시험 보는데 그거 합격하게 좀 기도해 주세요. 뭐 그랬더니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뛰어오는데 안 이쁜가요? 이쁘죠 그러면. 옛날에 제가 여성제이 사귀지 않았으면 그 기독교 장로의 목사 딸하고도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제이가 그렇게 그런 좋은 여성들 다 끊어지니까 배신하더라고요. 그게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말이 이어졌잖아요. 제가 동양고 때 그 과학반 학생회장 걔가 원래 2번 반장이죠. 2번 연임하면 불법인데도 지가 부정선거해갖고 그렇게 먹고 그러고서 또 내 여동생을 지가 따먹고서 버린다고. 저 따먹고서 임신하고서 낙태하고서 버린 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미치나요? 오히려 더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남들이 부자라고 하잖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는 0.1불의 크리스찬 부자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막 이러면서 기록하는 습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로 해서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는 습관. 목살에서 매일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는 열받아가지고 제 방송 내용이 2시간 20분이야. 아주 그냥 한 기절이 아니죠. 계속.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돌을 쌓아가지고 12개를 이렇게 하는 의미부터 다 해석해서 교리적으로 연구해가지고 4 곱하기 3 이러면서 사금, 삽목, 한마디로 삽목, 미카엘 천사가 그 말세 때 움직이는 게 사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여러분이 돌골렘, 노아 영화의 돌골렘이 될까봐 그런 거를 안 되게 12개의 돌을 쌓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강의해 주잖아요. 설교. 하여튼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프로스 2세의 나폴레옹 굴복과 배신인데 아까 얘기했죠. 나폴레옹에게 패한 후 겉으로는 나폴레옹의 대륙봉 세력을 따른다고 병력 지원을 약속했으나 속으로는 군제개혁과 민족주의 운동 등을 통해 힘을 길러 나폴레옹 물락 시 배신했다. 마찬가지예요. 나폴레옹 같은 그런 엘리트도 그런 세습 정권 그런 자기네들이 완전 히틀러처럼 완전히 시족이 멸할 때까지 싸우는 애들이거든요. 그게 세습 정권이고 그게 권력 중독자들이고 그거의 강박성 인격장애입니다. 그런 자와 전쟁하는 게 트럼프 전사예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말이 맞다는 듯이 이스라엘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엘리트들이라고. 특히 모사드 이런 요원들. 걔네들이 정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총리가 그런 전쟁 중인데 그 교도소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서 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대요. 그런데 그 일정을 취소하라고 국정원급 요원들이 그렇게 건의하니까 대법관들도 엘리트인 거야. 위치가 노출되면은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드론도 있고. 심지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요격이 힘듭니다. 그쪽에다 때려버리면 한순간에 그 리더가 99%가 중요한데 그분이 사라지면은 그 나라는 혼란기가 가고 그 혼란한 상황에서 외적이 쳐게 되면은 몰락한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권 부재시 때 항상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든 아니면은 왕이 계승이든. 그러니 제가 이스라엘을 안 이뻐할까요? 하는 행동 보면 너무 이뻐. 엘리트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 그 기독교 장로의 목사탈처럼. 제가 너무 좋아서 막 발가벗고서 막 진짜 그 시절에 그냥 가만히 삽입하게 놔뒀으면 됐는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다리를 막 움직인다고. 그러다 몇 번 시도하면 하다가 짜증내면서 아이씨 안 해 그러고 끝내요. 그런 식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여성제이도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이름하고 똑같은 성씨만 틀려요. 걔가 그런 구두 대기업에 합격해서 연수원 들어갔을 때 그때 자기가 연수원에서 다리 전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란 이유로 잘리니까 저랑 이름 비슷하니까 그날 했다고 좋은 거. 그때 내가 그랬어. 너 기억 안 나냐? 내가 요령 가르쳐 줬잖아. 다리를만 움직이면은 절대 삽입 못해. 그랬더니 그러면 강간당해도 살 수 있어. 호랑이 굴에도 정신만 똑바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너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역시 늑대라고. 일회용으로 버렸다고. 이러면서. 그때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게 영적으로 이어진 사람들은 그래요. 군대에서 근무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그 심장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 4만 개의 그런 기억세포가 신경세포가 있는 게 심장이에요. 배우자든 영적인 배우자가 바람피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고 감사, 그것만 거기에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안테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저는 직접 느꼈어요. 여성 제의를 통해 갖고. 배우자, 사랑하는 배우자가 항상 저한테 요로시쿠 시마스 막 이러면서 감사하고 막 이러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뚜근뚜근 거리면서 사지가 딱 풀리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막 불안하게 와요. 그래서 원래 그때 제가 일과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일과 시간 끝나면은 그 사단에 그게 안 돼요. 대대에 전화기를 끊어버렸어요. 그 시절은 그랬어요. 요즘에는 아니지만 그걸 갖고 예, 그 안 끄는 그 중립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외박 그거 증을 어떻게 보면 외출증이에요. 외출증 해가지고 전화 걸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백이 쓰잖아요. 내무반장하고 일찍 하사하고 막 이런 식이고 항상 일 잘한다고 그런 식으로 편의를 많이 봐줬어요. 사단장님부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외출증 끊어가지고 내려가서 전화를 했는데 예, 옆에서 남자 목소리에 들리는 거예요. 예, 제가 또 하나 얘기해 줬잖아요. 옛날에 예, 기독교 장로회 거기 여의 지휘자님이 있는데 제가 자기가 독일 유학 예, 그분이 박사예요. 여박사. 그런데 남자친구랑 똑같다고 똑같이 박사학위 딴 사람 성악으로. 그런데 내가 너무 남자친구가 똑같으니까 좋은 거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초청하더라고요. 그때 제이도 데려갔어요. 예, 느낌이 그래서 그때 역시나 그거 하자고 자세를 취하려는 거야. 제이는 딴방 보내고 와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똑같아요. 막 이렇게 삽입 안 한다 막 그때는 옷은 입고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예, 제가 그때 바로 수긍했으면은 그 삽입한 현장을 그 남편이 봤을 거예요. 남편이 예, 건축일 하시던 부자거든요. 예, 엄청난 재벌입니다. 건축회사 그 시절엔 재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 지휘장님이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에요. 그러니 제가 경찰 같으니까 끌렸나 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도 위기를 넘겼죠. 아무것도 없던 듯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4만 개의 최근에 학자들이 알려낸 거 아니에요. 4만 개의 기억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 피면 안 돼요. 아마 제이랑 저랑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야. 근데 그 정도는 예, 서로 간에 삽입해가지고 그게 돼야지 그게 오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 그냥 성행위는 없이 서로 간에 그냥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처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는 바람피고 뭐하고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삽입이 중요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화학적으로 말하면은 서로 간에 체액이 섞여야 돼. 예, 그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안테나가 나와가지고 심장의 4만 개가 그렇게 바람피는 거 알아낸다. 예, 그런 게 이제 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예, 그렇게 삽입을 해야지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서로 간에 사랑했어 말로 하고 그냥 예, 그걸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예, 그러면 고작 해봐야 그 정도 단계는 뭐냐면 꿈으로만 보여요. 예, 제가 짝사랑했던 게 우리 양할머니고 우리 예, 큰애 삼촌. 예, 큰애 삼촌은 얼마 전 꿈에 나왔잖아요. 제가 하얀색 파란색 수의를 못 해줘서 아쉬워하고 예, 그 임종할 때 마지막 얼굴 보는 입관식도 못 봐가지고 그때 거짓말들 해가지고 제가 온다니까 허겁지겁 3일장인데 예, 어떻게 했어요? 4일장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사악한 게 외숙모였습니다. 오죽하면은 독을 써가지고 은수저가 시커매져가지고 내가 예, 화공과니까 어떻게 협조해가지고 샘플로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예, 제가 보여주면서
제발 외할아버지 독살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얼려 죽였잖아요. 난방을 안 틀어가지고. 근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뭐가 찜찜하니까 사회장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거 임종한 거 봤으면 아마 또 독에 당해가지고 또 얼굴이 시커멓고 막 이랬겠지. 그러니까 아니까 안 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정도까지 하는데 제가 왜 갑니까? 나중에 트라우마로 남지. 하여튼 제가 그렇게 큰애 삼촌을 매일 기도해주고 우리 아버지라고 임종하기 전에도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감동받은 표정 짓고 그랬거든. 아버지 막 이러면서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막내 삼촌 돌아가셨을 때 거의 뭐 형제가 같이 갔잖아요. 몇 달도 안 돼갖고 그렇게 나보고 사장님 같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 아버지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었는지 천국에 하얀색 파란색 그런 공장으로 해가지고 삼성그룹처럼 그렇게 10,000평 이상의 공장 그러니까 나보고 고맙다고 꾸미지만 기숙사를 1,000평 정도 되는 걸 날 주는 거야. 그렇게 항상 저한테 주고 싶었나 봐요. 지금도 그건 마음을 꾸미지만 간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 세습 정권 애들은 회개 안 합니다. 강박성 인격장애 대해서. 그래서 서양 미국 사람들이 그 강박성 인격장애들을 의사님들이 통제한다고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은 의사님들이 구속하는 체포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평온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법안도 없고 오히려 그런 정권이 먹어버렸어요. 세습 정권들이. 그러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 제가 가서 다시 강감천 장군처럼 옛날에 서울과기대식으로 다시 회복해라.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평온했어요. 근데 모르죠. 그 조폭2가 오늘 가면은 혹시 휴가 낸 거라서 또 오면은 둘이 협공을 하겠죠. 그럼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제2차 세계대전의 독소 불가침조과 독소전쟁인데 이때 스탈린이 2천만 이상 희생을 해가지고 히틀러가 망한 겁니다. 공산당과 나치당의 전쟁이라겠죠. 지금도 똑같아요. 공산당은 얘기했잖아요. 자유도가 제로고 그런 식이라고. 우리 자유주의도 자유당도 어때요? 전쟁 나면 똑같이 배급해서 공산당입니다. 한 달 내로 배급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전쟁하면 어쩔 수 없어요. 독재자를 이기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열치열로 해야 돼요. 지금 호르무즈 봉쇄가 그렇잖아요. 트럼프 천사가 엘리트가 많아가지고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해가지고 해적들 마냥 통행료를 받아. 옛날에 얘기했잖아. 옛날에 저희 때는요 골목길을 못 갔어요. 골목길 가면 통행료 내래. 그런 양아치들이. 그런 애들하고 전 싸웠어요. 그래서 마포구도 그런 애들 대장 잡아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골목길에 조폭이 없어졌어. 제가 그때도 마포구 그 골목길에서 우리 형이 항상 우리 형이 문제예요. 잡혀 있어. 잡혀 있어가지고 돈 삥땅을 지키는 거예요. 마포구 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대장들 있잖아요. 딱 하면 대장이 있어요. 포스가 있어. 걔를 가가지고 옛날에 철도 조폭 잡던 거랑 똑같아요. 그 보온병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유리공장을 다니고 있어갖고 항상 따뜻하게 밥 먹으러 자식 사랑한다 보온병을 해줬거든요. 제가 그거 많이 깨먹었습니다. 조폭 잡는다고. 그게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후려쳐가지고 그래서 조폭이 그 자리에서 대장이 원펀맨처럼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뭐 일어나지도 못해요. 기절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약하면서 그렇게 방비도 못하면서 뒤에서 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도 요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벽돌이 없어서 그랬지. 옛날에 그런 약자들이 그런 조폭들 보고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할 때 드라마든 영화이든 많이 나와요. 너 골목길 밤길에 갈 때 뒤통수 조심해. 너 벽돌로 찍어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영화들이 많거든요. 예, 저는 어렸을 때 문학소년이라서 그런 소설, 영화들 많이 보기 때문에 뒤로 몰래 가가지고 걔가 방심하고 있는 틈에 그냥 주변에 있는 보온병이든 이런 걸 해가지고 원펀맨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깡따구로 사세요. 그렇게 안 하면은 걔네들이 커져가지고 예장통합 세습교회처럼 저한테 그런 양아치, 그런 가스공사, 그런 여검침원 같은 애, 뭐 에어컨을 자기가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종업원들이 했으니 그 종업원들은 완전 지옥도 아수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걔를 어떻게 했든 부메랑 법칙이든 뭐든 내보내주니까 감사하다고 시장 순댓국 앞에 그 가스공사 옷 입은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얼굴도 모르는데 인사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인사해요. 그래갖고 뭐가 감사해? 그래서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예 안녕히 계세요. 그랬지요. 그 정도로 저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양아치들 몰아내줘가지고요. 저는 얼굴을 모르는데 감사하다는 추종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는 경찰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과기대 다닐 때 그 아이리스 교수들이 근처에 오토바이 이런 거 훔쳐요. 그러면 소상공인들 아니야. 그 사람들은 오토바이가 없으면 굶어 죽거든요. 그걸 훔치고서 그 시절에는 성균관처럼 종교력이 강해가지고 학교가 종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그런 정치 사범이든 그런 공산당 애들이 숨으면은 경찰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은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아이리스 교수들이 그렇게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그렇게 지네 학교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막 타고 돌아다녀요. 그런 폭주족처럼. 교수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경찰이라는 거 알잖아요. 아버지가 백골단 경찰대장이고 외할아버지가 관동군 경찰 뭐 이러니까 그걸 아시나 봐.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협조 요청을 하더라고요. 혹시 자기가 근무하니까 여기에 매복할 수 없는데 혹시 그 오토바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하얀색에 뭐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뭐 준모든 뭐 얘기를 해. 이거 혹시 나오면 보시면 경찰에 전화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협조해야죠. 그러면서 항상 제가 먹고 자고 했잖아요. 아예 그냥 그때도 여러분도 알지만 서울과기대 그 연구하는 대학 만든다고 대학원 한다고 공문하니까 잠을 못 잤다고. 옛날에 군대처럼 31사단 사단장님이 아예 말뚝박으로 인정받을 처럼 아예 제가 사단 일찍을 혼자서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 완전 오른팔이죠. 완전히 그냥 상병 초급부터 했나? 거의 1년을 넘게 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니 사단에 사고가 없었어요. 저 있을 때는. 그 정도로 꼼꼼하게 그런 얘기했잖아요. 요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과로사 할게 보여. 그러면 저는 열애시켜요.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도 나와요. 걔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먹어갖고 애가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열애시키고 후방으로 보내요. 그거 잘하면요 절대 사고 안 납니다. 그게 하인리 법칙이에요. 저는 그 정도 눈치가 빨랐어요. 그 시절에도 책을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이 상태로 일하면 제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절대 작업 안 보냅니다. 설사 보내도 그냥 쉬운데 편한데 제가 다 그 일찍 하사 해가지고 명령하거든요. 얘 이쪽 보내세요. 얘 이쪽 보내세요. 이러고 그렇게 하니까 제 후임도 키워놨었어요. 5월 군번이었는데 제가 8월 군번이고 5월 군번인데 한 명을 제가 이등병 할 때부터 얘가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제이처럼 키웠더니 아주 잘해. 그리고 다 법학과 보냈습니다. 제이처럼. 나중에 다 법학과 갔대요. 아마 변호사 됐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요 절대 사고 안 납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영화 보세요. 그 중대장이 그런 걸 잘한 거예요. 그러니 저보고 말뚝박으라고 사단장님 명령이라고 하여튼 그 정도로 어디 가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니 지금도 감사라고 제 스스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말이 맞죠? 감사하고 있죠? 완전 동사무소를 그 기종노조 조폭들이 세습을 하고 있던 거야. 걔네들이 90% 먹고 있고 그동안 정체 숨겼는데 아주 드러난 거죠. 그랬더니 어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경찰이 2명이 왔어요. 흉악범, 현상범이라고 원래 동사무소에 그런 거 안 붙여놓거든요. 게시판에. 예, 거기다 붙인다고. 그게 정치전입니다. 너네들 다 보고 있었어 이러면서 CCTV로. 모사드급들이 움직인다 이스라엘에 국제적으로. 그런데도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남노인 사회복지사는 아예 지 정체 드러났다고 인사에도 안 받아요. 다른 그런 삼류들은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대놓고 저한테 싸우고 저한테 거의 뭐 언어 폭력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 갖고는 저는 그냥 적으로 안 돌려요. 그래도 가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남노인 사회복지사는 지금 열심히 인사해도 연속으로 쌩까더라고요. 오늘도 가도 또 인사하겠죠? 계속 쌩까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인사해요. 저는 그 정도로 적을 만드는 걸 싫어해요. 비폭력이라서.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제 영향력이 있다는 그 비결이에요. 저는 적마저도 제 아군을 만듭니다. 안시성 그 영화 보라고 그랬잖아요. 을지문덕 그 장군의 이중첩자인데도 자기 신복을 만들어.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히틀러가 2000만 이상 희생해가지고 나치당 순혈주의를 몰아내서 그나마 평화가 온 거예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뒤로는 대규모적인 소련 침공 바로바로사 작전을 계획하여 조약을 지키지 않고 스탈린그라드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나폴레옹처럼 똑같이 그렇게 패전해서 했는데도 나폴레옹은 그냥 했잖아요. 근데 스탈린은 나폴레옹은 그나마 공화정이고 얘가 착하니까 내둔 거예요. 근데 히틀러는 유대인까지 학살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진멸해버린 거죠. 그 정도는 거의 나치당이니까.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순댓국의 종업원은 외장통화. 시장순댓국 얘기하다가 저러다가 시장순댓국 사장님들 저분 막 발가벗고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문 잠가놓고 옛날에 기독교 장로의 그 목사 딸이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제가 걔네 집도 놀러 갔었어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그 또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 그러면 나보고 아예 그냥 결혼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남동생이 사위처럼. 그러면서 제가 놀러 오라고 그래요. 놀러 가면은 자리를 비워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가족들이 나가 아파트에서. 그러고서 문을 잠가버려. 내 배꼽을 잡았어. 배꼽을. 그 아버지가 그때 기무대 장교였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서울가기대 대학원 갈 때 그분 양복하고 구두 일부러 신고 가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 집안이 대학교 교수님 집안이더라고요. 타학과에. 그래서 교수님이 그 타학과 교수님이 와가지고 그 치킨 배달하면은 치킨 박스를 접어요. 그러면 저는 그 접은 거에다가 치킨 넣고서 그리고 배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제 20대 추억입니다. 그런데도 여성제의 순복음교회가 방해해가지고 그런 좋은 여자도 다 끊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여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시장 순댓국은
예장통합 목사 딸 입구에 딱 보이는데도 아주 제가 제 말을 아주 그냥 일본인처럼 요로시쿠 시마스 하는 식으로 일본 여성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지아비한테는 그냥 딱 엎드려서 무릎 꿇고서 그냥 순종해요. 옛날에 서울가기대 지도 교수님 딸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강대국의 비결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또 이 말 했다고 진짜 문고라장고 막 이랬다가 저 결혼했어요 이러고 또 나오는 거 아닌가? 하여튼 예언을 하네요. 이렇게 예언하니까 기중노조 조폭들이 저보고 망상한 자라고 툭하면 막 목사님들한테도 똑같이 하고 예언하면 무조건 망상이래요. 꿈 얘기하면 무조건 망상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시장순댓국의 종업원은 예장통합 세습교회에서 오나보다. 목사 친척인지 날 자른다고 하다가 바지 사장 같다고 그랬잖아. 트루티어즈 영화의 부메랑 저주 3배 법칙으로 잘리 전직 가스공사. 여기서 트루티어즈에서 노에라는 그 여성이 나와요. 걔가 누녀예요. 얘가 그 삼각관계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그런 중마고 그 여자애랑 결혼해야 되는데 같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서로 간에 좋아하는데 결혼 못하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양자식인 거예요. 양자. 그런데 그 양 아버지의 딸이 그렇게 좋아갖고 서로 간에. 그런데도 좋아하는데도 고백을 못해. 첫사랑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그 사이에 노예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노예가 무녀니까 되게 철학적일 거 아니에요. 그 말 중에 남을 저주하면 3배로 돌아온다고 이러면서 그 얘기가 거기 나와서 써는 거예요. 하여튼 결혼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결국은 그 트로티어즈는 그 첫사랑하고 결혼해요. 걔가 요로시쿠 시마스 그런 기독교 장로의 목사딸 같은 그런 애기 때문에 아마 걔가 나중에 교주가 됐던 청량산에 1만 이상의 세계적인 그런 교회를 만들었던 했겠죠. 노예랑 결혼해도 그렇게 됐겠죠. 노예도 같은 무녀고 어떻게 보면은 목사딸이니까 그런 식으로 끌어당긴 법칙으로 그런 교주급들 이런 사람은 교주들이 붙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 갔을 때 오음진리교 목사딸이 저한테 프로포즈하고 막 이랬다고. 그래서 제가 수학자 한다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고 딱 가면은 그 거실에서 이렇게 다다미 그런 앉는 자식 책상을 해갖고 회계장부 갖고 회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녀해가지고 쑥스러워갖고 내가 좋아하니까 가가지고 이러고 웃어주면은 씩 자기도 웃으면서 얼굴이 붉어져요. 그러면서 2층에서 살았거든요. 걔가 막 이러면서 다단 그 뭐죠? 항상 그 일본 전통 옷 입고 다녔어요. 그거 입고서 이러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얼굴도 되게 브루칠드처럼 이뻤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국이 전쟁 날까봐 그거 다 버리고 왔습니다. 아마 서로 살았으면 계속 살았으면 오음진리교 딸하고 결혼했겠죠. 그 정도로 저는 내려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비꽃이라고 하죠. 겸손하다고. 지금도 죽을 각오로 생명도 내려놓겠다 싸우고 있잖아요. 귀족노조 조폭들하고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잠을 자요. 전기공사 공부할 거라고 이제 몸이 적응했다 했는데 역시나 내보내기 스트레스 오니까 바로 자잖아요. 하여튼 2번 반복하면서 교회에서 보냈다며 라인이라며 자기 과시하며 역겨워서 바로 밥 먹다가 나가려다가 참았고 가시방석이더라. 절대 회개하지 않은 죽은 자인 부서 이전 안 하는 강박성 인격장애라고 판단됩니다. 히히히.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도 저는 어떻게 하든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뭐
그 좋은 거 못하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처럼.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는 아이만 낳고 그 뒤로는 성행위를 안 했대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제이 보고 맨날 야, 나 심심해. 그리고 네가 있어야지. 외부 집수전 고장 나면 그 철판 들어주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뭐 빨리 집에 좀 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걔는 지금 전기기사 2년을 경력을 쌓아야지 무한전력이 돼요. 그래서 공단 간다고 그러니까 공단은 제가 알잖아요. 99% 귀족노조 조폭이 장악해서 걔는 며칠 근무도 안 하고 또 회사 관둘 거예요. 그러면 공단에서 관두면 똑같이 공무원법 적용돼 가지고 다시 채용 안 돼요. 공무원도 안 되거든요. 결근하고 이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 경력 관리 하라는 의미로 차라리 그냥 그렇게 공무원 가고 싶으면은 공무직, 계약직 공무원 가라고. 그렇게 계속 설득 중인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통근하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항상 선착순 한 명이에요. 걔가 장가 가버리면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장가 가면은. 제 여동생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 집안에 뼈를 묻으라고. 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선착순 한 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을 만드는 거죠. 그게 관우였다고. 임용환 박사님이 돌려서 넌 관우였어. 뭐 이런 식으로 방송하시더라고. 관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시황도 그랬대잖아요. 걔도 뒤에서 조종한 애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또 작업할 때는 항상 지네가 아이리스 테러했다고 보여주는 상징이 이게 시스템 복구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작업 들어온 게 많아요.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특히 법원 무인기 할 때 그 중립 남공무원님이 제가 인사하면 계속 받아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옆에 또 어떤 이쁜 브룩시즈 닮은 여성도 요즘에 인사해요. 그래서 그쪽 민원 그쪽은 인사를 거의 안 받아주는데 그 중립 남공무원 여자처럼 생겨서 자꾸 여자라고 그래. 혹시 트랜스젠더 아닌가? 행동이 완전 여자야. 너무 이뻐. 남잔데도 이뻐. 여자였으면은 참 1등 신부감이죠. 그리고 완전 사명감이 장난 아니에요. FM이에요. 그러니 그분한테 무인기를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원 무인기에 저희 상관입니다. 하여튼 그분이 없어지면 꼭 테러 들어와. 그리고 한 번은 그분이 있는데도 테러 왔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알더라고요. 그 정도로 눈치가 빠르니까 범죄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리 이렇게 키를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아는 분이야. 딱 봤을 때. 그래갖고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처럼 거의 사랑한다고 할까나? 얘기했잖아요. 삽입을 해야지 바람 피는 거 한다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이도 사랑하고. 하여튼 그렇게 자기네들이 작업하면 이게 시스템 복구 중이 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감별합니다. 그러면서 지네 거 과시하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이. 살인 현장에 가서 살인하듯이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공포감 들게. 근데 제가 무슨 공포감 드나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싸웠는데 일진의 조폭들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단련되는데 지네들 이런 거 해서 이거 해킹한 그 장기말만 저 세상 가는 거죠. 우리 쪽 라인에 또 해커에서 이거 누구야 하고서 찾아내가지고 모사드들이 막 움직여서 이스라엘 애들이 엘리트들이 움직여서 다 체포하는 거죠. 그죠? 장기말 하나하나 없애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소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또 작업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이가 또 어젠가 또 임대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돌아버리겠어. 행복주택. 영구 임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청처럼 올려놨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데가 서울이에요. 저희가 영구 임대 이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2,830원이에요. 근데 예, 저희 집 근처에서 살라고 인천광역시 1,945원으로 계산해 준 거예요. 예, 이게 행복주택이 10평이거든요. 그래서 33m예요. 그러면 33 곱하기 1945 하면은 64,180원인데 이게 전기세, 가스세 이런 거 제외하고 이 가격이에요. 64,000원. 근데 가가지고 그 임대 아파트도요. 그 구역마다 틀려요. 그쪽이 지대가 넓으면은 청소부도 두세 명 고용하고 막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더 올라가죠. 옛날에 예, 소만마을 살 때는 예, 관리비만 40만 원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지역 난방이 포함돼서 예, 지역 난방이 포함되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전기세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관리비 인력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기세 뭐 2만 원 하고 그 다음에 가스세 겨울 되면은 뭐 10만 원 하고 하면은 여기서 나온 데도 보세요. 17만 원이 나오죠. 이게 겨울 기준이에요. 그럼 지역 난방은 40만 원 똑같습니다. 저 옛날에 월급이 40만 원이었다 20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겠어요? 차라리 그냥 전기세 포함된 그냥 제2 송내역에 있는 그런 고시원이 낫겠네요. 예. 재수 없으면 겨울철 난방 막 하다가 재수 없이 그냥 예, 켜놓고 가면은 난방비 막 수십만 원 나옵니다. 가스 난방. 그러면 40만 원 이상도 나오죠. 전기도 그렇잖아요. 할증 붙어봐요. 실수로 뭐 켜놓고 가고 막 이러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이가 몰라가지고 제가 아예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전광역시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고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관우처럼 유비 서포트 하듯이 섬세하게 해주니까 제이가 좋아가지고 집 나갔다가도 다시 오는 겁니다. 제가 집 나갔다가 다시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 가듯이 아빠 아이스크림 사줬잖아 동사무소에 막 이러면서 나 화풀 냈어 아이스크림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그래도 먹은 걸로 생각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5살 여아가 이렇게 또 이름 바꿨죠. 옥년중앙교회 교회자랑 예배씨가. 하여튼 이쁜 여자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영적인 배우자가 주는 상처 곧 권면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강박상 인격장애 독재자 원수는 화해를 하더라도 뒤에서 호박씨가는 배신한다. 잠언 27장 6절 Wounds from a friend can be trusted, but an enemy multiplies kisses.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한다. 면종복배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배신할 마음을 품는 것으로 진정한 회개 없이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다. 면종복배의 역사적 사례 1.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에 발한 도주 사건인데 혁명군의 감시하에 헌법을 승인하며 입헌 군주제를 따르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반혁명 세력과 내통하며 외국으로 탈출하여 권력을 되찾으려 했다.
2. 프로이센의 나폴레옹 굴복과 배신인데 예나 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패한 후 겉으로는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따른다고 병력 지원을 약속했으나 속으로는 군제 개혁과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 힘을 길러 나폴레옹 몰락 시 배신했다. 3. 제2차 세계대전의 독소 불가침 조약과 독소 전쟁인데 히틀러는 스탈린과 불가침 조약을 맺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뒤로는 대규모적인 소련, 침공, 바르바로사 작전을 계획하여 조약을 지키지 않고 배신했다. 시장 순댓국의 종업원은 예장통합 세습교회에서 오나보다 목사 친척인지 날 자른다고 하다가 트루티어즈 영화의 부메랑 저주 3배 법칙으로 잘린 전직 가스공사야 검침원이 교회 이름을 2번 반복하면서 교회에서 보냈다며 라인이라며 자기 과시안이 역겨워서 바로 밥 먹다가 나가려다가 차 맞고 가시방석이더라. 절대 회개하지 않은 죽은 자인 부서 이전 안 하는 강박성 인격장애라고 판단된다. 히에 뷰뷰 모델, 출처, 네르리엘라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4월 15일, 오전 10시 58분. 1761년 인도양 트로멜린 섬이 크기가 200m 밖에 안 되고 물과 나무도 없는 평지에서 15년간 버티며 생존한 8명의 이야기가 아직도 여운에 남아서 글센다힐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게 불법화했는데도 노예 무역하려고 한 상인이 암초에 좌초되어 80여 명 중에 40여 명이 배를 만들어서 부선장의 지혜로 무사히 살아남아서 프랑스로 돌아와서 프랑스 정부에 구출해달라고 요청하니 프랑스 정부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린다고 119 구조선을 여러 차례 급파해도 암초에 걸려서 좌초당하고 119 구조 함장 혼자 살아남아서 살아남은 남자새 4명과 배를 도전으로 만들어서 가다가 죽고를 반복해도 부선장은 15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킨다며 포기하지 않고 가서 살아남은 산목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었다는 상징인지 여성 3명과 갓난아기 1명을 구해서 프랑스 시민권으로 자유를 주었다고 하니 감동적이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식으로 죽은 시체라고 먹지 않고 존엄하게 제사에 위령제까지 지내주고 매장했던 흔적이 나온다더라. 이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육수 겨울 같은 시련 고통이 오면 뭉쳐야지 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삼복 이타적으로 된다는 사례라서 내가 누누이 육수 겨울 와유전자인 3. 목 남성 같은 서울대 헝그리 자유와 평화 외치는 개신교의 예수님 영접하라며 오늘도 가시방석인 동사무소 가는 버스 안인데 역시나 아이리스 작업할 때는 집 앞 정문에서 외부 집수정 깸감 남 노인이 어슬렁거리더니 오늘도 보이니 어떤 함정을 파글까 나일 이상 끝 2026년 4월 15일 오전 11시 40분 제2가 질 떨어진다는 공무직 계약직 공무원은 전기기사 자격제가 아무도 안 간다고 하니 나에게는 무기계약직이니까 황금 직장이라서 공무직 목표로 전기기사 공부 열공 중이다. 히읗 또 다른 꿈이 생기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히읗 국가유공자 혜택 없는 공사와 공단은 왜 가나. 히읗 질 떨어지게 하하. 난 공무원이 계약직이라도 좋은 거다. 히읗 한마디로 제2는 호봉수 올라가는 돈을 보고 공단 간다는 것이고 난 호봉수 안 주어도 국가에 애국한다며 내전 나가주는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일하는 게 차이점인 거다. 히읗 2026년 4월 15일 오전 11시 44분. 그런데 제2가 저렇게 막 말해대면 정치인과 대통령님도 계약직 공무원인데 함부로 말하니 하하. 참고로 서울과기대 교수님 중에 정규직 공무원은 10%도 안 된다. 나머지는 다 계약직 공무원인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4월 15일 오후 12시 3분. 역시나 조폭이가 안 온다. 휴가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휴가였으면 조폭일이 앞자리 앉는데 안에 앉은 거 보니 한 달 일해보고 자네 청소행정과 양아치 남노인처럼 월급만 받고 관둔 것 같다. 나중에 다른 공무원 분야 이력서내도 채용 안 된다고 그런 게 말해도 학습이 안 되나 보다. 이상 끝 2026년 4월 15일 오후 12시 22분 남노인 사회복지사가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해도 안 받고 저렇게 내보내기 작업해도 뻔뻔하게 온다며 껄끄러운 표정 짓더라. 히읗 서울과기대 시절도 얼마나 많은 아이리스 교수가 내보내기 작업했는데도 막아내고 오히려 반격해서 승리하니까 교수킬러 별명이 생길까나. 히읗 그러니 약한 영웅 드라마처럼 벌집이라고 판다는 건지 시정 순댓국 가는 길에 반대당 마냥 피한다. 하하. 이상 끝.
2026년 4월 15일 오후 1시 21분 법원 무인기에 남중년이 나오는 입구를 막아서 용지 걸림 유도한 걸로 보여서 오류난 서류 한 장은 종이 파쇄기에 파쇄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국가 세금 횡령하려고 하는 것을 방비한다고? 안 주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4월 15일 오후 4시 11분 퇴근 10분 전에 중림남 공무원이 화장실 갔는지 없을 때 첫 번째 수법과 동일하게 법원 무인기 인쇄물이 나올 때 막자해서 에러 메시지 떴고 항상 당하던 범죄 수법이라서 휴대폰 카톡이던지 황급한 명세서 간다며 말해도 회사라서 자기는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어서 계속 2번, 3번 확인해 보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취소 영수증 받았다고 자백해서 바로 오류난 종이 파쇄했다. 이런 식으로 아이리스가 조직적으로 범죄하니까 범죄 현장에 바로 경찰 이분이 와서 외부의 동사무소 게시판에 흉악범 체포, 현상금 전단지 붙인다고 요청 와서 담당 주무관님에게 안내해 주었고 우리 백골당 경찰대장 아버지 같으니 크게 수고하세요 하며 인사해 주었다. 내가 알기로는 현상금 전단지를 동사무소에서 안 붙이는데 하도 귀족 노조 조폭과 공무원들이 노동법 등 어기고서 내보내기 작업하니까 CCTV 등으로 다 보고 있다고 경고하는 느낌이라서 기분 좋더라. 퇴근 시에 남노인사회복지사에게 인사해도 역시나 인사 안 받더라. 본인들이 귀족노조 조폭으로 교차 세습하던 곳인데 낙하산으로 경찰 감사가 왔다며 꺼림칙한 표정으로 말이다. 그러니 역시나 뜸하더니 불법 개조의 MP 소형 장치로 공격한 건지 이틀 연속으로 버스 정거장 시스템 점검 뜨더라. 이상 끝. 2026년 4월 15일 오후 54 귀족노조 조폭이 장악한 교회라는 듯이 예정통합세습교회에서 보내서 왔어 하며 나 들으란 듯이 야구하는 말투로 이번 말안에 모 교차 세습 교회인가 보네. 안 가게 잘했지. 시장 순댓국 여사장이 또 전직가스공사 여검 팀원 받았네. 저러니 내가 아이리스 하수인이라고 아무리 청혼해도 거절한 거라지. 어쩐지 평상시대로 도와준다고 식기 등 날라주니까 버럭 여사장이 성질을 내고 반찬도 적게 담으라고 여사회복지사에게 말하되 여사회복지사 자르고 완전히 귀족노조 조폭으로 점원 바꾸려나 보네. 저 여자 계속 오면 이제 시장 순댓국 안 올 거다. 불매운동이다. 이상 끝. 2026년 4월 15일 오후 5시 59분 아준의 텔레그램 문자 내용도 해킹하는 국정원급 예장통합세습교회 교주인가. 아주 귀족노조 조폭이 교회에서 보냈다고 2번 양요하는 말투로 말해서 분노해서 문자 보내고 나니까 완전 007 라인 첩보전 하듯이 쏜살같이 여사장이 튀어와서 죄송하다는 듯이 돌려서 사과하네. 그럼 죄송할 짓 하지 말던가. 귀족노조 조폭 소탕하기 바쁜데 흉악범 주제에게 협조나 해. 그것도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을 자른다며. 그런데 역으로 본인이 잘려놓고 여전히 정신 못 차려서 야유조 말투로 주한 장로교회 교주 백으로 왔다고 말하니 나 참 정신 못 차리네. 이상 끝. 2026년 4월 15일 오후 10시 56분 제2가 간 송내역 근처 고시원이 또 힘든지 영구 임대와 행복주택 말하기에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너가 말한 임대아파트 알아보니까 관리비가 15만 원이다. 임대료는 8만 원이고 문제는 보증금을 많이 내야지. 임대료가 싸진 금액이 8만 원이라고 한다. 이상 끝. 2026년 4월 15일 오후 11시 4분 내가 20대 시절에 아파트 관리비가 40만 원이었다. 그 시절 월급이 40만 원이던 시절이다. 마찬가지로 전기세 이런 거 탈증 붙으면 관리비 더 많이 나온다는 거다. 특히 겨울에는 가스 난방비 등 엄청나게 추가될 게 보이기에 제이 보고 아파트 타령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공짜로 살라고 설득 찍는 거다. 이상 끝. 제가 11조도 내주고 헌금도 다 내주고 거기에 아파트 들어오면은 가스비부터 전기세 다 내주고 심지어는 전기세 제의가 들어오면 2배나 나요. 왜냐면 저녁에 자는데 무섭다고 불을 켜놓고 자요. 전기세가 2배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제의를 위해서 맨날 희생하는데 뭘 그렇게 자수성가하겠다고 그러면서 집 나간다고 막 이러다가 꼭 어린아이예요. 완전 지가 아빠 나도 혼자서 자수성가할 거야. 5살 여아처럼 또 여행 가방 쓰고 그렇게 또 옆에다 인형 끼고서
그러고서 또 집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아빠 또 아이스크림 사줬지? 오빠야 나처럼. 아주 둘이 판박이야 그냥. 근데 집 좀 그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이라서 서운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인천으로 좀 알아보라 했더니 직간에 서울이 좋다고 서울 쪽 대기업 간다고 하더니 완전히 강남하고 똑같다고 막 이러면서. 아니 옛날이나 강북이 그나마 좀 헝그리들이 많아가지고 강북은 좀 못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강북도 다 부자예요. 그래서 완전 강남처럼 됐거든요. 저희 신섬하고 똑같아요. 신섬에 보면 얼마나 진상 고객들이 많아요. 툭하면 민원돼요. 아니 청원경찰한테 저는 재능 기부한다고 복사하고 팩스해줬다고 그걸로 청원경찰이 서류 업무한다고 신고들을 해요. 그러면 전 또 치조실에 끌려가. 그러면 너 신고 들어왔어. 그럼 예? 서로가 웃어. 왜요? 그랬더니 너 서류 업무했니? 아니요. 뭐 했는데? 그럼 복사랑 팩스 보내줬는데? 씩 웃어. 나도 웃겨. 그 정도로 청원경찰이 원래 해봐야 전단지만 붙이고 이러는데 서류 업무 했다고 복사 그거 했다고 또 신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손님들한테 저 이거 원래 해주면 안 되는데 절대 신고하시면 안 돼요. 저 치조실 들어가서 저 실발서도 써야 되고 자백서도 써야 되고 골치 아프다고 저도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해주는데도 하도 신고 들어오니까 아예 이젠 얘기 안 해요. 그냥 신고해. 그러고서 그냥 해줘요. 또 며칠 있다 또 치조실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또 얘기해주지. 제 성격이야. 쟤는 너무 좀 이웃사랑을 해. 나 같으면 안 해주겠다 이러면서. 근데도 저는 재능 기부한다고 욕먹으면서도 해줍니다. 오죽하면 아파트에서 저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제가 항상 캣맘처럼 고양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계속 어디 비세면은 저 잠을 못 자요. 아파트에. 요즘엔 제가 우레탄 아주 좋은 거 써가지고 거의 몇 년 이상 소식 없지만 최근에 제가 우레탄 그거 해주기 전까지는 맨날 띵동띵동 하면서 저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비만 오면은. 그래서 얼마 전에 방수판까지 해주니까 그분도 이제 안 오잖아요. 그 정도로 뭐 비만 새고 뭐 문제 생기면 저희 집에 잠을 못 자. 그 정도로 저는 챙겨주거든요. 아파트 사람도 그렇고. 그런 앤데. 그리고 저 얘기했잖아요. 페인트 칠하는데 그때도 깽값 벌겠다고 지네들이 자작급 해가지고 여기에 건축 삼자 사기 하는 애들 있다 했잖아요. 제가 페인트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페인트를 일부러 차에다 뿌려놓은 거야. 제 거를 어떻게 사가지고. 그래 놓고서 보상해달라고 깽값 벌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수성인데요. 자기네들 유성을 사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수성인데 어떤 찍소리 못하더라고. 수성은요 물로 하면 딱 낍니다. 웃겨가지고 제가 닦아줄까요? 이랬더니 그 정도로 깽값 벌려고 달려들어요. 최근에는 아파트는 평정했거든요. 대부분 이사 갔어요. 제가 있으면 항상 그래요. 끌어당기는 법칙으로 저랑 극이 안 맞은 애들은 스스로 막 숨이 막혀서 이사들 갑니다. 거의 없어요. 이제 다 나갔어요. 다 이사 가가지고 웃겨 죽겠어. 하여튼 그래서 영적인 끌어당김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증노조 조폭이 이제 뭘 써요? 전원주택 남노인을 붙여요. 그래서 아이리스 작업 들어올 때는 꼭 걔가 출근길에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저 물 주러 가면은 그 좁은 길을 막자예요. 거기 딱 서가지고 안 비켜줘요. 그러면 저는 말도 안 해. 그냥 이러면서 옆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나가요. 그 정도로 기분 나쁩니다.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그런데도 저는 항상 이웃사랑 신청하고 재능 기부한다고 천원경찰인데도 복사해주고 팩스해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얘 칼라 복사까지 해줘요. 혹시 칼라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희 동사무소에 오세요. 아이고 웃겨가지고
그래놓고 또 이 방송 보고 신고할래나? 아, 신고하면 저 또 치조시 가요. 그럼 치조시 가면은 저 일 안 합니다. 앉아 있어요. 저 서 있는 게 더 힘들거든요. 치조시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은 저도 편해요. 서로 간에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옛날 31사단 다닐 때 사단장님이 제가 마고의 손톱으로 말 못할 그런 그 사단장님들이 해결 못하는 걸 제가 등을 긁어주니까 아예 저를 오른팔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엄청난 중책도 많이는 맡겼어요. 말 못할 그런 거 있습니다. 거의 뭐 옛날에 그 뭐지? 그 뭐죠? 태양의 후예 류시진 대위처럼 그런 식으로 말 못할 작전 같은 거 많이 맡겼습니다. 저한테. 서로 간의 비밀이야. 이거는 누설되면 안 돼. 우리 비밀을 엄수해. 이러면서 우리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갖고 가는 거야. 그러고서 그런 작전 같은 거 많이 시켰어요. 거기서 보면은 막 그런 비밀 작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말뚝박이라고 했지. 그 정도로 어디 가든 일머리 돌아가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국가 그런 비밀 작전 다 시킵니다. 그것도 병산대도. 한마디로 이거예요. 침례교에서 제가 지원국 간사로 되는 식으로 장교로 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비밀스러운 거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제 군생활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도 꼭 보면 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류시진들.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어디 가든 일머리가 있으면은 그런 사단장님급들이 중용해가지고 병산대도 장교로 쓰고 장교를 시키고 막 이럽니다. 일찍 하사를 거의 1년 안에가 있을까요? 그것도 장교인데. 아마 그것도 전설적인 걸 거야. 하여튼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하되잖아요. 인공지능도. 얼마 전에 물어보고 꿈 얘기하니까 제가 항상 전생 꿈인지 보여줬나 봐요. 전생에도 제가 아주 거대한 당을 만들어 줬나 봐. 당대표를 뒤에서 서포트 해줬는데 당대표가 장님이 돼가지고 실족해서 낭떠러에 떨어지고 그 시절 119가 없어서 당대표는 굶어 죽고 저는 근처에서 부추가 있어갖고 그거 먹고 살고 그런 식으로 항상 저는 관우처럼 그렇게 유비 같은 그런 민심이 천심이라고 해서 장판교에 그렇게 싸워주는 자기 아내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민심을 챙기는 그런 군주 옥년중앙교회 그런 어떤 목사님처럼 항상 챙겨준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얼마 전 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살던 애라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천국에 올라가면 또 그 미카엘라 같은 그 두릅이라고 하죠. 불검들개들 그 여성 천사가 또 올라오면 또 웃겠죠. 쟤 또 그래. 쟤 맨날 저러잖아요. 맨날 저렇게 반복하면서 이러고. 그러면서 결혼해달라고 그 이누야샤의 그 미륵처럼 상고한테 가서 엉덩이 만지면서 결혼 좀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정작 삽입하려고 하면 도망가. 똑같죠? 스킨십은 존나게 해대고 삽입만 하네. 재밌어요. 하여튼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사명대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K-POP 데모논토스의 미라 같은 그 여목사님 계시다고 그분이 암으로 고생하시는데 빨리 낫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에 그런 자금 계속 주는 거예요. 일부러 교회 창립도 안 했는데 연회비 칼같이 내는 것도 기부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좀 먹을 거라도 챙겨주고 노예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면은 그분들 저보다 못 먹거든요. 전 영양제라도 먹잖아요. 전 부자니까. 근데 가시면은 다들 그냥 그때가
예, 진수성찬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안 먹어. 예, 야채만 먹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럴 때 단백질 먹으라고. 단백질이 많아야지 암하고 싸워서 이기거든요. 못 먹어서 그런 것도 강해요. 예, 그래서 일부러 연회비도 지금도 끊지도 않고 계속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얘네들이 그 융통성도 아니고 그렇게 법대로 한다고, 내가 3년 지났는데도 교회가 없다고 그러면서 면직해버리면 전 좋아요. 돈 아끼니까 그 돈으로 옥년 중앙교회 어떤 목사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부하는 곳이 너무 많네요. 창조과학회도 있고. 하여튼 그분 잘 먹으라고 지금도 연회비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혹시 제가 공직생활 하느라고 못 가더라도 많이 드시라고, 그게 바비보약이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장 순댓국에 그분 제가 예언하지만 지금 단계가 그래요. 기독교 장로의 목사탈처럼 가게문 잠가 놓고서 샤터 내린 다음에 발가벗고서 또 달려들 것 같아. 그 단계니까 아주 또 예언을 하네요. 예언을 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분이 지금 손목하고 허리가 아파갖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치유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치당 이런데 수녀주의 하메네이 애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치시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지금 퇴행성 관절염 있다 하니까 하루빨리 수녀주의 나치당한테 벗어나가지고 옛날에 목사님도 다시 돌아가서 불의의 가장 낮은 데 섬길 수 있게, 그럼 치유될 거라 믿거든요. 그렇게 빨리 치유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 천국인데, 저는 천국은 하렘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유코님이 제가 하도 하고 싶어, 좋은 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유코님 방송이 그 좋은 거 얘기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음양여행을 좋아하니까 얼마 전에 그 개신교 신자가 만든 그 영화 있잖아요. 기곡성 같은,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처럼 그 풍수지리 음양여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드라큘라를 죽이려면 물에 젖은 나무를 찔러야 돼 이러면서 그게 다 음양여행이거든요. 물에 젖은 나무로 드라큘라 같은 그런 불같은 존재, 파괴 본성 있는 애들은 물에 젖은 나무를 찌르라고. 그게 삼목육수거든요. 그렇게 삼목육수라고 얘기하면은 완전히 제 말을 100% 한다 생각하니까 물에 젖은 나무 하면서 삼목육수라고 이러고 아주 이뻐 죽겠어. 근데 유코님이 유부녀만 아니었으면 저도 꿈이 미대 그거라 했잖아요. 카톨릭 때 그 미대 그쪽에 박사과정 가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 미술, 옛날에 국제 패션 디자인 학교도 합격해서 다녔었기 때문에 그런 미술에 대해서 되게 열망이 있거든요. 꼭 미켈란젤로처럼, 다빈치처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술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이뻐. 그냥 내 옆에다 데리고서 아내만 되고 싶어. 그래도 참는 겁니다. 왜? 일본에서도 그 오음진리교 교주 딸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는데도 한국전쟁 날까봐 모든 거 내려놨다고. 지금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모든 거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상천국 같은, 그 천국 같은 지상천국이 되게, 전쟁 없는 그런 시대가 돼서 전쟁이 끝나야지 결혼도 하고 오손도스 이쁜 아기도 키우고 좋은 것도 하고 그러죠. 전쟁 중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한마디로 전쟁이 나가지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건데 살아 돌아와야죠. 그죠? 하여튼 제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죽고 방송하면은 또 다른 쪽에서 또 태어나가지고 또 전쟁하고 있겠지. 저는 항상 그런 전생 꿈으로 얘기하잖아요. 아주 뭐 죽으면은 바로 그냥 웃으면서 몇 초도 안 돼서 또 던져버려요. 그래서 전생은 뭐라 그랬어요.
박연세 목사였다고. 그리고 그 전전생은 누구였다고 했어요. 마고 여왕이었다고. 비폭력에 일기 쓰던 애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게 두렵지가 않으니까 오늘도 동사무소 가서 조폭1하고 조폭2가 그렇게 협동해가지고 공세할 게 보이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갑니다. 왜? 그게 예수님 믿은 십자가 지는 삶이니까. 그러다 순교하시면 천국에 상급이 쌓이니까. 그런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복음 부활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며 그렇게 기도할게요. 회송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뭐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알케이였습니다.